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오늘 뉴욕 증시는 폭락 마감했습니다. 무역전쟁 공포 속에 급락 출발한 이후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고 지금이 부자가 되기 좋은 때라고 발언하면서 앞으로 불확실성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리죠. 자, 내용 전해드리기 전에 서비스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일 오후 8시까지 홈페이지 HTS, MTS를 이용한 전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입출금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고요. 계좌 개설과 비대면 업무도 불가합니다. 또한 당사 매치를 통한 미수금과 추가 증거금 확인도 불가한 상황인데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오전 중에 트루소셜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이 정말 돈을 벌기 좋은 때이다. 그리고 본인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주요 지수 살펴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5.5%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이 5.82% 급락했고요. S&P 500도 5.97% 급락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이 4.37%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 중에는 가장 덜 하락했습니다만 어저께 약세장에 진입을 했죠. 오늘은 다우와 함께 S&P 500이 조정장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스닥은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는 이틀 연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급락세는 장 전에 중국이 보복관세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발표한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늘 4월 10일부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미국 기업 16곳에 대한 수출 제한 명단 포함, 그리고 히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또 11개 기업에 대한 제재가 발표되면서 그야말로 장전부터 급락세를 나타냈죠. 이후에 3월 비농업 고용이 22만 8천 건으로 발표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실업률이 4.2%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62.5%를 가리키면서 전월치를 상회하자 고용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특히 오늘 오전 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만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효로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견조하고 이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줄 생각이 없다. 시장을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전에 한때 3.8%까지 하락했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후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급락 출발한 이후에 반등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특히 장 막판까지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달러화를 제외하고 국채금리와 금, 유가가 크게 하락했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83,888달러를 기록하면서 오늘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2% 넘게 반등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다우 1개, 나스닥 100 2개, S&P 500 14개만 상승했고요. 그 외 종목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11개 섹터가 2% 넘게 하락한 가운데
7개 섹터는 6% 넘게 급락세를 나타냈죠. 에너지가 8.7%, 금융이 7.4%, IT가 6.33% 급락한 가운데 가장 적게 하락한 부동산 섹터 2.5% 하락했고요. 이어서 헬스케어가 3.17%, 유틸리티가 3.27% 하락 마감했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 살펴보면 전일 대비 6% 가까이 급락하면서 259.63을 기록을 했습니다. 알파벳이 3.4% 하락하면서 가장 적게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56%, 아마존이 4.15%, 메타 플랫폼스가 5.06% 하락한 가운데 애플이 7.29% 크게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7.36%, 그리고 테슬라 10.42%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의 경우 리드햄이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2025 회계년도의 EPS가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당 2%의 EPS 감소세를 전망했는데요. 이후 1차 트럼프 1기 때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관세 면제 적용을 받았죠. 그러면서 큰 타격을 입지 않았는데 과연 이번에는 관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애플 시가총액 2,500억 달러 이상 감소하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창사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고요. 코파일럿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비디오 스타트업인 런웨이 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다수 업체로부터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동사와 함께 브로드컴, 램 리서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등을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탑픽으로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아마존은 동사 쇼핑 앱을 통해서 타사 웹사이트에서 상품 구매를 자동으로 시행하는 Buy for Me라는 기능을 베타 버전으로 지금 공개한다고 합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이달 말에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4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포메이션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공개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이달 말에 과연 발표가 될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JP모건이 1분기 인도 부진은 브랜드 훼손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축소와 목표 달러 120달러 유지했습니다. 빅7의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하회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2조 3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아마존이 1조 8천억 달러대, 알파벳이 1조 7천억 달러대, 메타 플랫폼스가 1조 2천억 달러대의 시가총액 기록 중이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오늘 7% 가까이 크게 하락하면서 1조 640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죠. 앞서 14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중에 좋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승한 14개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5개 종목 소요를 살펴보면 신발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가 5.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DR호튼, NVR, 풀티그룹, 그리고 빌더스 퍼스트 소스 이렇게 4개 업체는 주택건설 관련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데커스 아웃도어가 5% 넘게 급등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관세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고 발언함에 따라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데커스 아웃도어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관세를 0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이 주가 반등의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오늘 주택건설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모기지금리 인하 그리고 주택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디아로톤이 4.55%, NVR이 4.23%, 폴티그룹이 3.57%, 그리고 빌더버스소스 3.4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헬스케어 장비 업체입니다. GE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스 16% 가까이 급락했고요.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가 14%대, 오일피드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가 13%대 하락했습니다. 광선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런이 13% 하락했고요.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3% 가까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GE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스는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와 기업 제재 등의 영향으로 오늘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에 유가가 그리고 원자재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원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미중 무역 전쟁 공포 속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 언급이 또 오늘 있었습니다. 이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7.6% 급락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으로 13% 가까이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미중 간의 무역 전면전 우려 속에 중국 ADR이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 9.89% 크게 하락했고요. PDD홀딩스가 8.32%, JD.com이 7.74% 하락했죠. 바이두가 8.21% 하락한 가운데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들도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샤오펑이 8%, 리오토가 7%, 그리고 니오도 7.5%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들이오면서 금융업체들, 특히 은행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오늘 무려 8% 넘게 하락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6%, 그리고 시티그룹이 7.8%, 웨일스파고가 7.14% 등 미국의 주요 4대 은행이 7%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그동안 잘 버텨오던 버크셔 해서웨이도 오늘 6.91%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날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죠. 베트남의 관세 조정 협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발 소매 유통 업체죠. 풋라커 장 초반 52주 신저가 경신한 이후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53% 상승 마감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관세 조정 협의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에 성공했고요. 이와 함께 타겟도 오늘 1.53% 반등했습니다. 52주 신저가 경신했고요. 온라인 가구 소매유통업체 웨이페어도 역시 베트남 관세 조정 협의 소식에 급 반등하면서 3.83% 상승했는데요. 이 세 개 종목 모두 오늘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주택 건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XHB가 1.14% 상승했고요. 고정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ETF 중에는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에 투자하는 ETF죠. TLT 오늘 1.0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옥수수 선물에 투자하는 ETF CORN 콘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오늘 비가 좀 내린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주식 관련된 체력 잘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는 뉴욕 증시 주간 정리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